어린이 마음 건강 교실. 괜찮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토머스 S. 그린스펀 글, 김영원 그림, 홍성미 옮김, 전미경 감수. 이 책을 읽는 어린이에게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 완벽주의를 이제 내려놓아 보자. 혹시 이런 적 있니?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지를 돌려주셨어. 너는 98점을 받았어. 띄어쓰기 2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야. 대단하지? 하지만 같은 반 친구 중 3명이 100점을 받았어. 너는 띄어쓰기 때문에 2점 깎인 것이 너무 속상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선생님이 너를 덜렁거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을 해. 나는 정말 멍청해 하고 스스로에게 모진 말을 할지도 몰라. 잘하지 못할까봐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두렵니? 바보 같은 말을 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겁나니? 사람들이 너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속상하니? 이것은 완벽주의라는 신호야.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 완벽주의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걱정을 안겨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화나게도 해.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추 같거나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맴도는 고통으로 느끼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하며 불안해하고 뭔가 잊어버린 게 있으면 어쩌지? 내가 방금 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하면서 항상 경계하거든. 이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 완벽주의자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남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또 편히 쉬지도 못하고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노력으로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어. 인내심과 용기만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을 덜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완벽주의라는 짐을 덜어낸다는 건 엉망진창으로 한 일까지 만족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니야. 다만 언제나 떠나지 않은 걱정을 덜어낸다는 뜻이야. 나는 여러분이 진 완벽주의라는 짐을 덜어주고 싶어. 나는 심리학자로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많이 도왔단다.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오랫동안 연구했어.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차곡차곡 담겨있지. 이 책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 글쓴이 토마스 S. 그린스펀. 이 책을 읽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봐요.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놓아두면 어느새 손댈 새도 없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거나 감정 표현에 서툴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또한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이들의 정서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이해하면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책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서 문제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한 뒤 단계별 활동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목록으로 만들기, 일기 쓰기,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기, 대화하기 등 따라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지침서이지만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에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옮기니 홍성미. 마음이 힘든 아이들을 위로하는 책. 어른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에게는 신체적인 건강과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과 발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발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나 성적에 영향을 주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질환이라면 여전히 거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려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것이 어른보다 서툴고 표현을 하더라도 어른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책은 아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쓴 이 책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뭐든 완벽하려고 애쓸 때 함께 읽어보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수자 전미경.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요. 잘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 정수, 10살. 정수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방바닥에 순서대로 늘어놔. 그래야 아침에 정해진 순서로 책가방을 쌀 수 있고 하나도 빼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정수는 준비물을 까먹을까봐 늘 걱정이야. 또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해야 마음이 놓여. 그런데 오늘 저녁 때였어. 정수가 공책을 가지러 거실로 나간 사이 동생이 방에 들어온 거야. 동생은 정수가 정리한 물건들을 한쪽으로 아무렇게나 밀어놓고 카드게임을 했어. 정수가 화를 내자 동생은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지만 정수는 좀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 아! 미안해 형. 나연, 11살. 지금 나연이는 잔뜩 인상을 쓰고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어. 선생님이 역사 보고서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거든. 나연이는 집에 오자마자 책도 뒤지고 인터넷도 뒤졌지. 보고서를 쓰려고 몇 차례나 연필을 들었다 놨다 했어. 나연이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아 읽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서너 줄 적어봐도 뭔가 이상해. 이러다가는 영영 보고서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나연이는 점점 불안해져. 어떠니? 정수와 나연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지? 너도 일이나 숙제가 잘 될지 안 될지 많이 불안하니? 아니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 정수와 나연이처럼 어떤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완벽하다고 느껴야만 만족스럽지.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단다. 그런데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하는 일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느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완벽주의자는 불안하단다. 완벽주의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하고 말해주어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너도 완벽주의자일 수 있어. 완벽주의는 숙제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계속 불안을 느껴.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어 해. 하지만 누구나 항상 모든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어. 완벽이란 거의 불가능하거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아. 그렇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크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아 그래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반성하고 다짐하지.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달라. 완벽주의자에게 실수란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뜻이거든.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어떠니? 혼날까봐 불안하고 걱정되니?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네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니?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싫어하니?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지. 완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야.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자기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해.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떠올리기도 두려운 일이지.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 그 두려움이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야. 벽돌이 가득 담긴 배낭을 맨 것처럼 말이야. 완벽주의는 무엇일까? 이제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배워보자. 완벽주의가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될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이미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셈이란다. 옆에 표에는 완벽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을 적었어. 너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지 작은 상자에 한번 표시해봐. 그러면서 너만의 행동, 생각, 감정이 어떠한지 목록을 만들어 보렴. 완벽주의자의 행동 1.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2. 이겨야 마음이 편하다. 3. 모든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을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4.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지? 하고 말하거나 난 정말 바보야 하고 자책한다. 5. 하나라도 뭔가를 더 하느라 학교나 모임, 행사에 늦는다. 6. 무엇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 7. 다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는 편이다. 8. 항상 내가 한 것과 남이 한 것을 비교한다. 9. 뭘 하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못한다. 10. 남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야 안심이 된다. 11. 아주 사소한 것에 얽매인다. 12.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일을 마친다. 13. 칭찬보다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에 신경이 더 쓰인다. 14. 내가 한 것 중에 만족스러운 건 하나도 없다. 15. 끊임없이 바쁘다. 표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표시했니? 여기에 나온 완벽주의자들의 행동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 1. 완벽주의자는 지나치게 부담을 느껴. 모든 일을 네가 맡아 혼자서 해야 한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다 못할 거야. 그것도 모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면 말이야.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일을 도와주더라도 그 일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단다. 그리고 일을 끝내는 순간에도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2. 완벽주의자는 불안해. 완벽주의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일을 하는 순서와 방식도 자기 나름대로 정하지. 행여나 그 순서와 방식에 어긋날까봐 걱정을 해. 어떤 일을 정말로 잘했는데도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지 못해. 자신이 한 일을 친구들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했어. 하지만 지나가던 한 친구가 뭐 괜찮기는 한데 하고 말끝을 흐렸어. 그러면 완벽주의자는 여러 명에게 칭찬을 들은 것보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계속 걸려서 괴로워해.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걱정한단다. 숙제도 다 했고 내용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제목을 무슨 색깔로 칠할까? 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왼쪽에 붙일까? 오른쪽에 붙일까? 이름은 중간에 쓸까? 아래에 쓸까? 제목과 이름 사이의 간격은 2칸 아니면 3칸, 5칸으로 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망설이지. 숙제를 계속 다시 하는 수연이 이야기. 수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수연이는 과학 숙제와 함께 낼 포스터를 그리려고 해. 수연이는 색깔펜을 모두 꺼내놓고 잠깐 생각을 해. 좋은 생각이 났어. 수연이는 서로 다른 색깔 펜 3개를 집어서 태양계에 대한 글과 어울리는 태양을 신중하게 그려. 그런데 태양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 좀 더 붉어야 하고 약간 왼쪽에 있어야 했어. 그래서 그린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 그런데 이번에는 태양이 조금 커. 수연이는 종이를 버리고 다시 그리고 또 버리고 다시 그리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 엄마는 이런 일이 수연이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너도 수연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니? 숙제를 조금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글을 지우고 또 지우다 공책이 찢어지고 말지. 숙제를 할 때마다 제대로 못했다는 걱정을 멈출 수 없단다. 3. 완벽주의자는 항상 시간에 쫓겨. 완벽주의자들은 일을 하는데 늘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까지 시간에 쫓길 때가 많지.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다 스스로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당연해. 수학 문제를 계속 다시 푸는 제덕이 이야기. 11살 제덕이는 수학에는 도사야. 그런데 수학 점수는 엉망이야. 왜 그런지 아니? 시험을 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제덕이는 시험 시간에 첫 문제를 열심히 풀어. 문제를 읽고 답을 구해. 그런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덕이는 그 문제를 다시 풀어. 그걸 검산이라고 하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계산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푼 것을 지우고 다시 계산해.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문제로 넘어가. 제덕이는 두 번째 문제에서도 똑같이 해. 제덕이는 답이 맞았는지 다시 계산하고 지우고 답을 적어.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어느새 시험이 끝날 시간이 다가와. 다른 아이들은 거의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제덕이는 절반밖에 풀지 못했어. 제덕이처럼 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더 확인하고 꿈을 대느라 시간이 부족해. 꿈을 대는 바람에 꼭 해야 할 일을 계속 뒤로 넘기지. 계속 과제를 미루는 창민이 이야기. 창민이는 마감날 항상 마음을 졸여. 발표 준비를 하거나 교회에서 자원봉사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너무 흥분되어 앞장서서 나서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 창민이는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런데 발표하는 날은 점점 다가와. 창민이는 속이 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 발표 준비를 하려는데 좀처럼 마음은 가라앉지 않아. 이제 완벽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야. 결국 창민이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얼렁뚱땅 끝내고 말지. 기분은 정말 끔찍하단다.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을 미루지 않을 것 같지? 꼭 그렇지는 않아. 왜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꿈을 댈까?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한 일을 평가받는 걸 두려워해.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보고 별로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해. 숙제를 내고 80점이나 90점을 받는 것보다 아예 안 내고 빵점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창민이나 제덕이, 수연이처럼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렴. 이렇게 말이야. 내가 한 일은 한 번만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큰 숙제나 일을 몇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을 언제 할지 계획을 세워. 시간에 맞춰 일을 마치면 자기에게 상을 주자.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다음번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움을 기꺼이 받아.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만의 목록 만들기. 일기장에 빈 곳을 펼쳐서 이렇게 제목을 써봐. 이런 행동, 완벽주의자 같잖아. 17쪽의 완벽주의자의 행동표를 보고 너에게도 들어맞는 내용이 있는지 제목 아래에 써봐. 그런 뒤에 내가 생각하는 완벽주의자의 행동을 덧붙여 써봐도 좋아. 내가 한 행동이 표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닐 테니 조금씩 고쳐 써야겠지. 표에 없는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 내용도 함께 적어봐. 생각나는 만큼 많이 적어보렴. 그런 다음 잠시 치워도 아마 나중에 덧붙일 내용이 더 생각날 거야. 일기장에 이 목록을 만드는 것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 목록은 나중에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계속 고치고 더해갈 거야. 그러니 완벽하게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어. 지금은 내 행동이 어떠한지 정리하는 게 중요할 뿐이야. 이 일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완벽주의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비로소 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덜어낼 수 있게 된단다. 행동 목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건 중요한 거야. 이 행동 목록으로 글쓰기를 시작할 거야. 네 행동 목록에 계속 내용을 덧붙여야 하니까 일기장은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곁에 두는 게 좋아. 일기장은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목록이야. 꼭 기억하렴. 일기장에 쓰는 것은 학교 숙제나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를 잘 못 받는다거나 친구와 비교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어. 무엇이든지 네가 생각하는 걸 적으면 돼. 긴장을 풀고 너 자신을 정직하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렴.